네, 안녕하세요. 퀴에스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제 이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저는 미국 전문가로서 저만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한번 LA 선택의 8가지 이유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보지 않았고요. 축구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 같은 거를 전혀 참고하지 않고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한번 재미있게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거 분석을 하냐. 저는 일단 야구를 가장 좋아하고요. 어릴 때부터 농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축구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단체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방문 구장 수는 30개 중에서 15군데 방문을 했고요. 이제 한 군데를 여러 번 방문했어도 일단 15개로 카운트를 한 거고요. 20회 이상 직관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 경기, 김하성 경기 이런 거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진짜 미국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건 이제 LA 다저스 구장입니다. 그리고 구장별로 또 관중의 또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요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 말씀드리면 다른 거는 그렇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출장을 보통 가면 저는 한 달 정도 있는데요. 6개월 체류한 적도 있습니다. 그 NBA 기간에 인디애나 캘리스퀘어에서 이제 2011년도에 체류한 경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21개국 100여 개 도시 이상을 방문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분석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인보다 미국 도시를 더 많이 경험했고 실제 미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고 그렇습니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LA, 라스베가스, 시카고, 워싱턴, DC, 볼티모어, 뉴욕, 보스턴, 샌디에고, 오스틴, 샌안토니오, 인디애나, 폴리스, 그 다음에 루이빌, 신시내티, 디트로이트, 산호세, 버팔로, 올랜도, 마이애미, 키웨스트. 제 이름을 활동 네임을 그래서 키웨트로 쓰는 겁니다. 컬럼버스, 요세미티, 게티스버그, 알링턴, 애너하임, 애나폴리스, 이타카 외에 다수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제 시카고 보트 투어 할 때 사진이고요. 시카고는 저는 한 5번 정도 이상 가봤죠. 유럽 경험도 많아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방문했던 국가들은 영프, 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체코인데 제가 축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직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독일은 제가 10개 도시 이상을 2주 이상 이제 체류하면서 다녀왔고,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운동장은 벤츠 아레나,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있죠. 예전에 구자철 선수가 뛰었었나 하여튼 그랬죠. 이 당시 이제 3월이어서 경기가 없어 못 봤고, 도이체 방크, 여기서 구자철 선수가 떴나? 제가 좀 헷갈립니다 지금. 제가 축구 전문은 아니라서 그래도 이렇게 경기장은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축구 게임을 못 봤을 뿐이지. 게임을 못 본 거는 제가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못 본 거지. 그 출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그 도시에 갔는데 홈구장에서 경기 안 하고 딴 데 가고 이러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LA 선택 8가지 이유 빨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새로운 땅, 미국. 특히 영국은요. 저도 영국을 많은 도시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고 비도 자주 오고 좀 갇혀있는 느낌이 들죠.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일본도 20번 이상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하고 일본은 지형적으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뭔가 손흥민이 이제 독일에서도 살았지만 손흥민이 독일에서 이제 얼마나 있었죠 그때? 함부르크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그리고 2013년도부터 레버쿠젠에 한 3, 4, 5, 3년 있었으니까 거의 8, 9, 10 거의 한 8년, 9년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 10년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또 유럽은 또 이렇게 나라별로 조금 비슷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한번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글로벌 경험이 많이 있지만
미국하고 이 유럽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비슷한 것 같지만 말이 다릅니다. 미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99배 큰 땅이기도 하고, 독일은 참고로 우리나라보다 5배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는 독일도 꽤 커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5배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또 영국은 지루함이 있는데 영어를 손흥민 선수가 잘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뭐 예를 들면 브라질 이런 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런 1번으로 선정해 봤고요. 두 번째는 LA의 탁월한 날씨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만 여행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장기간 체류를 또 해봤기 때문에 LA를 제가 이제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봤거든요. 겨울에 저는 참고로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닐 때도 가끔 있습니다. LA에서 추워봐야 우리나라 한 가을 날씨 정도다. LA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금은 김하성 선수가 뛰지 않고 있는 샌디에고도 있지만, 샌디에고는 겨울에 그냥 저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습하지 않고 건조하고, 그 다음에 LA 그 왼쪽에 태평양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절에 이상이 없는데 제가 나이가 51세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들은 무조건 LA 날씨를 좋아하겠구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손흥민이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녀본 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선수 저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저는 사실 류현진 선수가 LA에서 토론토를 갔을 때, 저는 토론토도 2번 가봤으니까 왜 토론토로 갈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토론토 날씨는 조금 제 소위 말하는 좀 지랄 맞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토론토 로저스 파크가 동구장인 겁니다. 근데 LA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좋고 비가 좀 오더라도 강수량도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부상을 좀 덜 입을 거다. 왜냐하면 항상 몸이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좋으니까 좀 풀려 있는 느낌이죠. 근육이라든지. 근데 그 밑에 샌디에고도 덥고 그래서 좀 더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샌디에고 아래는 멕시코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샌디에고 자체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산 같이 밑에 더 내려갈 수 없는 갇힌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저는 탁월한 날씨를 꼽았습니다. 요건 이제 LA에 있는 그리피스 천무대입니다. 영화 라라랜드에 나왔던.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냥 추정을 한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34인가 그렇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지 않고 뛰었다면, 이제는 계속 그렇게 뭐 40살 될 때까지 가정을 이루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누군가 결혼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왜냐하면 LA로 결정한 걸 봤을 때는, 이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내피셜입니다. 그냥 결혼이라든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를 뭔가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갈 것 같으면 뭐 사우디 이런 데 돈 많이 주는 데 갈 수도 있지만, LA를 고려했다는 거, 미국을 고려했다는 거는 분명히 결혼 자녀에 대한 현재 결정이 돼 있거나 배우자가 앞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또 요건 제 또 내피셜입니다만, 이쪽 LA 쪽이나 또 미국 쪽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우수한 여성분들이 유학도 많이 가 있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도 집안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 인프라가 우수하고, LA에만 우리나라 교민이 이제 35만 명 가까이 살고 있고요. 뭐 K마트라든가 어떤 한국인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가 미국 도시를 다녔을 때 한국적인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식성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식을 충분히 즐기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나은 수준으로 잘 먹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홍구장 경기는 절반 정도 되니까 이동을 물론 많이 하지만 그래도 홈이 어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인프라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우수하다. 한국 사람이 살기에는. 자, 축구 시장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성장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축구 전문가는 아니라 그랬죠. 전문가도 아니고 축구 팬 중에 엄청 골수 팬은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야구는 잘 알지만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축구 시장 자체가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아직은 저도 가보면 축구가 그렇게 인기는 별로 없어요. 메이저리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아직은. 그리고 미식 축구 미국은 이제 미식 축구가 인기가 제일 좋다 그러고 메이저리그 이렇게 한데 저는 미식 축구랑 메이저리그는 거의 삐까삐까고 어떻게 보면 저는 메이저리그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축구는 지금 성장기에 있고 유럽 시장을 제외했을 때 남미는 굳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도 아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중동 아니면은 미국일 텐데 뭐 일본은 너무 작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성장기에 있고 메시도 가 있고 또 미국 팀들은 그 이 스타 선수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좌우가 또 많이 된다고 하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나도 메시처럼 한 팀을 이렇게 좀 이끄는 그런 좀 이렇게 리더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체력적으로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축구의 수준이 꽤 높아졌다고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보단 낮을 테니까 유럽의 가장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시장이다라는 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게임 수를 제가 조사를 잠깐 해보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게임 수가 적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한 팀이 38경기를 한대요. 근데 이 미국 리그는 MLS라고 그러죠. 그 야구는 MLB고 축구는 사커니까 MLS라고 하나 봅니다. 근데 입에 잘 붙진 않아요. MLS라는 게 34경기고 조금 특징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미국 이제 사커 리그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뭐 국가대표로 차출되거나 이렇게 해도 그 기간 동안에 경기를 그냥 한대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게 좌우가 많이 되고 그런 걸 그냥 크게 고려하지 않고 리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럽처럼 뭐 유럽 A매치 데이 같은 데가 있을 때 같이 쉬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있을 때보다 훨씬 덜 뛰어도 될 것 같고 유럽은 이제 보면은 뭐 유에파컵이니 뭐 또 무슨 컵 대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로파컵도 있고 그때 유로파컵 우승했었나 그렇죠. 그 유에파컵이 더 잘하는 대회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밑에가 유로파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기를 계속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38경기보다 훨씬 많은 경기를 소화했었어야 됨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1년에 소화해야 되는 경기가 30-40% 이상 감소할 걸로 보여져요. 그런 점을 분명히 고려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즈니스적이나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런 실제 거주하는 것들이나 종합적으로 좀 저는 이제 비즈니스 경제 분석 전문가 관점에서 또 보고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재미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지도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살아온 거를 봤을 때는 축구 말고 다른 거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자 수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감독을 바로 하고 이런 것보다 좀 미국은 좀 파격적으로 시켜주고 이런 게 있고 지난번에 그 토트넘 감독이 나이가 좀 어리고 그랬었던 걸로 제 기억하는데 지금 유럽 팀들은 감독들이 뭐 40대 초반도 하고 막 30대 후반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도 이제 미국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를 갈지 일본을 갈지 한국을 올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예를 들면 플레이를 잘 하고 평판이 좋아지고 하면 뭐 바로 감독은 안 될 수 있지만 뭐 코치를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유럽에서 손흥민 선수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용꼬리로 시작할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선수로는 훌륭하지만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뱀 머리가 되는 것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도자 수업을 빨리 받고 기회를 받고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또 유럽 리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한국으로 돌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 첨언 드리면, 제가 손흥민 선수라면 야구는 조금 다르지만 축구는 계속 뛰어야 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하는지 그거를 폼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폼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저는 오히려 은퇴를 하지 않을까. 굳이 한국에 들어와서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후배들한테 막 치이고 다치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굳이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야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야구는 예를 들면 유현진 선수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몸으로 선수들하고 부딪혀 싸우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못해도 인정을 받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축구는 뭐 손흥민 선수가 폼이 체력이 옛날보다 떨어졌는데 3-4명 막 붙어버리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폼이 좋을 때 은퇴를 적당한 때 하고 좋은 모습으로 지도자 수업으로 간다든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뭐 굳이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니즈는 거의 없을 거잖아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자기 그 뭐라 그럴까 이상을 실현하고 이런 쪽에. 자, 7번째입니다. 국가대표로서 이제 내년에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축구 전문가들은 이 제가 7번으로 정해놓은 이유를 우선순위로 많이 적으실 텐데, 이게 대부분 미국 도시별로 세세하게 가보지는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7번으로 놓은 이유가 사람들한테 인터뷰할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 얘기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택했다 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월드컵을 뛰는 거는 우선순위에 저는 뒤쪽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미국이 LA에서 만약에 저쪽 뉴저지 쪽, 뉴욕 쪽에서 경기를 한다. 비행기 타고 4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서칭해 보니까 미국 그 축구팀이 30개가 있는데 재정 상황이 다 다르고 상태가, 뭐 상위팀 마이애미나 그다음에 LAFC 같은 경우 여기는 좀 돈이 많으니까 그나마 전세기를 띄워준대요. 전세기하고 전용기는 다른 거잖아요. 전용기는 뭐 한 30인승 이런 거 해가지고 가는데 어차피 스택까지 가려면 30인승 갖고는 택도 없고, 축구가 야구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는 9명이고 축구는 스쿼드만 11명인데 그 국대 이제 마지막 월드컵을 홈구장에서 뛰듯이 하는 거는 약간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이 말씀 드리면 제가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6년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로 선발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것만 바라보고 미국을 간다? 그거는 그냥 손흥민 선수 입으로 말하더라도 그냥 하는 얘기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이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좋다지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LA로 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제 소신입니다. 제 뇌피셜.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기성용 선수가 있을 때면 조금 전이겠죠. 이거는 그 상암에서 뛴 것 같은데 사진이 이게 이부장한 게 있길래 갖고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있으면서 국가대표팀 얼굴이 있는. 근데 막상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선수들 이름 맞춰보라고 하면 저는 한 반밖에 모르겠는데요. 이근호, 기성용, 그다음에 골키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흥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수 독일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들통이 났죠. 그래도 제가 이제 유럽 쪽 출장 갈 때는 그 첼시 경기장도 그렇고 경기장들은 다 한 번씩 가봤어요. 그 출장 간 도시에 있으면 독일에서 이제 함부르크 그런 쪽도 가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가 뛰기 직전에 뮌헨
그 알리안츠 아레나 거기도 이제 갔었고 그 막 바깥에 하얀색 동구장 색깔이 막 바뀌더라고요. 조명이 이뻤습니다. 아주.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인천공항에서 LA 거리보다 한 500km인가 1000km가 더 먼데 이 지구 자전 방향하고 제트기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 갈 때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LA 갈 때가 한 11시간 반 정도 걸리면 지금 영국 갈 때 한 13시간 반에서 편도에 아마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더 걸릴 겁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따져봐도 한 4시간 정도 더 걸리는 걸로 제가 챗GPT한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실 비행 시간이 거리는 런던까지가 더 먼데 LA까지의 실 비행 시간은 오히려 더 가깝다. 그래서 한국에 또 왔다 갔다 할 때 이거는 뭐 큰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지루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비즈니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퍼스트를 탈 거 아니에요. 근데 퍼스트하고 비즈니스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대한항공을 타는데 손흥민 선수는 당연히 대한항공을 이용할 거고 대부분이면 비즈니스 클래스가 제일 잘 돼 있으니까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로 이동을 하더라도 가까운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손흥민 선수한테는 미국이 약간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가볼 곳도 많고 그렇겠죠.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 쪽 도시들을 워낙 많이 가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국에 있는 도시를 싹 스코틀랜드까지 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유럽에서 거의 2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한국에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외국 생활이 손흥민 선수한테는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있으면 계속 관심이 쏟아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시차 적응을 하면서 왔다 갔다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안 가봤던 도시들도 가보고 또 경험하면서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정말 엄청난 경험적인 자산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떠나서 새로운 미국에서 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 배경에 나오는 데는 이제 LA에서 샌디에고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오션사이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비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탐 크루즈하고 이제 여기 나왔던 이제 이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이 탑건 하우스라 그래서 탑건 영화에 이제 나왔던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야 손흥민이 아니고 탐 크루즈하고 사귀었던 그 독일계 여성 그 교관이 있었죠. 그 교관의 집으로 나왔던 집인데 그때 당시 위치에서 조금 옮겨서 다시 옮겨서 이제 그대로 그 퍼시픽 호텔이라는 데 앞에다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퍼시픽 호텔이 있고 제가 거기서 한번 방문했었는데 요거는 요분들이 최근 몇 년 전에 방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 나와 있는 오토바이는 그때 그 탑건 1편에서 이제 그 탑건이 84년도에 나왔나 뭐 그랬죠. 탐 크루즈가 직접 몰았던 기종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와사키로 봤습니다. 제가 브랜드는.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게 사진 촬영을 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 요 배경이 이제 오션사이드 비치고 여기서 오른쪽에 탑건 하우스가 있습니다. 탑건 하우스 총평 가겠습니다. 매우 탁월한 선택이다. 선수 생활을 오래 하기에 기후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좋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좀 슬로우, 좀 느린 느낌을 갖고 있고 좀 LA가 미국의 다른 도시보다도 좀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왼쪽으로 나가면 요런 이제 그쪽에는 이제 말리부 비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쪽에 거주할 것 같고 손흥민 선수는 요번에 아마 좀 화제가 나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던 비버리 힐즈 쪽에 거주를 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내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장 근처에 바로 살지
그래도 치안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비버리 hils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비버리 hils 쪽에 화재가 좀 심하게 나서 오히려 도심 쪽에 약간 이제 펜트하우스 같은 데서 거주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일 수도 있겠다. 생활이 편리한 건 그게 맞거든요. 그 비버리 hils 쪽은 보통 다 2층 정도 되는 그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근처에 마트도 별로 없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손흥민 선수 취향에 따라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퀘스트 투자 인사이트는 제가 경제, 주식, 암호화폐에 대한 걸 다루고요. 이 친구는 유명한 친구입니다. 이제 제임스 세이프하트라고 이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리서치 애널리스트인데 지난번 제가 올해 토론토 갔다가 컨퍼런스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지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한 5살 정도 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계를 다녀온 또 국내를 다녀온 여러 영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키웨스트 세계 견문록도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다녀온 어떤 뭐 메이저리그 구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BMW 뭐 벤츠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좋은 또 사이트에 영상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건 이제 김하성 선수가 전 김하성 선수 경기만 한 8번 정도 봤는데 여러 구장에서 희한하게 원정 경기를 가도 샌디에고가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김하성 선수 경기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요때는 겨울 11월 시즌이었고 김하성 선수는 쉬고 있었는데 여기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페코파크인데 샌디에고 선수들은 굳이 어디 전지훈련 훈련을 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여기 보세요. 제가 반팔 입고 있는데 이게 11월이거든요. 제가 11월 말 정도에 갔었으니까 너무 따뜻한 동네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김하성 선수가 이 샌디에고 구장도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 그래도 20년 정도 됐지만 2004년에 지어졌거든요. 거의 신규 구장이고 잔디도 너무 좋아요. 이게 부상을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지금 이적을 해서 템파도 좋긴 좋은데 샌디에고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다행히 김하성 선수가 이제 크게 부상을 그러니까 어깨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무릎이나 다리 쪽 뭐 이런 부상을 입을 확률이 현저히 낮은 구장이었다. 그에 반해 이제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입었던 제가 이정우 선수 개막전도 직접 가서 봤는데요. 외야 펜스가 좀 위험해 보였거든요. 근데 느낌이 슬픈 예감이 틀리지 않아가지고 거기 부딪혀서 제가 딱 예상한데 그 문 열리는 쪽 있거든요. 외야 거기 부딪혀갖고 부상당해서 1년 못 뛰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좀 컨디션이 수비하기에 매우 안 좋은 구장입니다. 페코파크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제가 쭉 가볼까요? 이제 표지는 그래도 보여드리고 끝내야지. 손흥민 선수가 정말 LA 가서 부상 당하지 않고 경기도 조금 덜 뛰면서 몸을 아끼면서 또 건강하게 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또 미국 생활을 또 즐기고 배우면서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웃는 모습처럼 계속 좋은 선수로 행복하게 그렇게 미국 생활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쪽 가게 될 때 이제는 LA도 자주 가니까 LA를 제가 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 경기를 다음에 꼭 직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 직관할 기회는 이제 없어졌네요. 아쉽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견은 너무 이렇게 따지시기보다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미국을 그래도 좀 알고 유럽을 좀 아는 아저씨 입장에서 또 인생을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온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거니로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